네, 노반장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고요. 6월 11일이고요. 지금 키로수를 보니까 23만 6,100km대가 돼요. 23만 6,100km. 지금은 오전에 출근 중에 있고요.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고요. 네, 차량이 이게 지금 내부간선도로예요. 내부간선도로. 지금 국민대학교 가는 쪽 간선도로고요. 일단은 제가 좀 그동안 구입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을 갖다가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5월 18일날 차를 구매를 했고요. 그때는 23만 3,100km대 23만 3,100km대에 23만 3,100km대의 차를 갖다 구매를 했었고, 오늘 보니까 23만 6,100km대, 그러니까 한 3,000km를 탔네요. 구매하고 타고 다닌 지가 지금 한 23일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느낀 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 이 당시 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16만 킬로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식 16만 킬로 초반에 때 차를 갖다 끌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끌고 다닐 때 그 차랑 지금은 똑같은 연식의 23만 킬로대입니다. 23만 6천 킬로. 키로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대략 한 7만 킬로 이상 차이가 나요. 예전 차랑 지금 차랑은 7만 킬로 차이가 나는데, 엔진하고 미션하고의 컨디션이나 느껴지는 진동 뭐 이런 거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7만 킬로지만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16만 킬로랑 23만 킬로랑 차이를 그런 점에서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 차도 지금 뭐 한 23, 4일 차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느낀 게, 이제 3,000km를 갖다가 운행을 했는데, 그 전 차랑 지금 차랑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연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예전 차량은 만단 넣고 800에서 900km 사이를 운행을 했어요. 평균 제가 출퇴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850km, 850km 정도를 운행을 했었고, 지금 이 차는 2007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키로수가 23만 킬로인데 이 차는 한 100km 정도가 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한 700, 750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만 킬로대의 차랑 23만 킬로대의 차랑 다른 점은 지금 키로수, 그러니까 연비면에서 한 100km가 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는 한 700에서 750을 뛰는 것 같고, 저번에 그 차는, 그러니까 만땅 넣고 불 들어올 때까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땅 넣고 불 들어올 때까지. 네, 근데 만족을 합니다. 한 7만 5천 킬로 넣고 한 700km, 750을 타니까 저는 그냥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전 차가 연비는 더 나왔던 것 같고, 이유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연식은 똑같고 키로수를 더 뛰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속의 노후화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또 의심되는 건 뭐냐면, 예전 차는 사자마자 베어링을 갖다 싹 교환을 했어요. 베어링을. 나오나요? 네, 연비 차이는 범인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은 그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은 7만 킬로를 더 운행했다 보니까 뭐 다른 부속들의 노후화, 그로 인해서 16만 킬로 뛴 베라크루즈가 연비가 더 좋았던 걸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저 개인적인 의심은 그 차는 베어링을 갖다 가져오자마자 싹 교환했던, 16만 킬로대 차는 싹 교환했던 차고요. 하부 베어링을. 이 차는 지금 베어링을 교환을 해야 돼요. 교체 시기가 지났습니다. 뭐 베어링이 뭐 10만에서 15만 사이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23만 킬로대니까 교체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국산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베어링이 나가야 되는데 뭐 20만 킬로 넘도록 유지가 되는 베라크루즈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20만 킬로 전후의 차를 산다면 베어링은 꼭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맞아요. 교환 시기는 지났다라고 무조건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뭐 소음이 크게 나진 않으니까, 살살살살 소음은 나긴 하지만 크게 나진 않으니까 그냥 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연비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교체를 하고 한번 연비가 차이가 있는지 더 좋아지는지 아마 아닐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의심이 살짝 되니까 베어링 세트를 싹 교환을 하고 벨트하고요 한번 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연비 때문에 고민한다 라고, 왜 V6니까 3000cc V6니까 연비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옵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으면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75,000원 만땅이면 75,000원 들어가는데 75,000원 넣고 750km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원에 100km 타면 충분하고요. 만약 시내 주행을 내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은 디젤을 타실 필요가 없어요. 디젤 탄다 라고 하는 건 주행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뭐 고속주행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디젤을 대부분 타는 거지, 뭐 하루 뭐 운행량이 뭐 적다 라고 하면 굳이 디젤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만약 디젤을 꼭 타고 싶다 라고 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은 디젤을, 또 시내 주행이 100%다 라고 하면 디젤은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뭐 그거는 베라크루즈 뿐만이 아니라 시내 주행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으로 가는 게 맞아요. 가솔로 가는 게. 근데 일단은 뭐 연비 부분은 그렇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차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 2만원 차 국내에 단 한 차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뭐 산타페 CM 옛날 거 울룩불룩한 거 있죠. 산타페 CM 2009년식도 쓸만한 차를 구하려고 하면 7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700만원 이상 줄 것 같으면 이 차를 사지 뭐하러 산타페 CM이나 소렌토를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자동차세가 문제다라고 하면 자동차세 뭐 10년 넘은 거는 50%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많이 줄어들고요. 힘이요? 뭐 연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2.2L와 3.0의 힘 차이, 그건 비교 불가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비교하시는 분들이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정숙성은 더더구나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뭐 핸들에 진동은 없고 가솔린처럼 핸들에 진동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굳이 뭐 700만원대 뭐 제가 뭐 디젤 차를 SUV를 구입을 하는데 소렌토나 뭐 산타페를 구입을 한다? 아니요. 무조건 베라를 선택하는 게 답이에요. 700만원대 뭐 700만원 전후에서 제가 뭐 SUV를 타는데 어떤 거 살까요? 라고 하면 이 베라크루즈를 한 달 이상 끌고 다닌 다음에는 산타페나 소렌토 구형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뭐하러 봅니까? 그거 차원이 다른 차인데. 예, 제가 맹신하고 다른 차를 다 까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차원이 다른 차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꾸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끌고, 아니요,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끌다 보면 소렌토, 산타페 2008, 9년식 뭐 10년식 아니면 2차 비슷한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가격대의 베라 당연히 2차입니다. 당연히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비는 당연히 말씀드렸고요. 만원이면 100km 탄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주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만원 넣고 200km 타야 될까요? 아니요. 만원 넣고 100km 타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궁금한 신점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베라크루즈가 뭐 신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GV80 말고요. GV80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더 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보니까 차 너무 좋습니다. 더 뉴 모하비. 네. 더 뉴 모하비 탈래? 이거 탈래? 그러면 더 뉴 모하비 타겠죠. 왜냐하면 엔진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고, 뭐 실내라든가 방음, 그리고 그 뭐죠? 그 선택 사양 같은 거, 뭐 편의 사양 같은 거 훨씬 좋으니까 더 뉴 모하비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차량은 그렇고요.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운전 중이니까. 네, 노반장입니다. 제 차를 지금 구입하고 오늘이 6월 11일이니까 한 23, 4일 정도 됐습니다. 23, 4일 정도 됐고, 일단 차를 외관에서는 손댄 게 없어요.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고요. 네, 외관에서는 저도 이렇게 잔 스크래치, 그리고 살짝 잔 스크래치. 근데 2007년식이다 보니까 뭐 새 차일 수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타다가 뭐 스크래치 같은 게 또 나면 그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차를 갖다 구입할 때 여기 보면 이쪽은 좀 양호해서 제가 하진 않았는데, 차량을 보면 시트가 여기가 많이 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요 부분을 수리를 했고요. 예전 차를 보면 여기 엄청나게 까졌었는데 요것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잔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이건 이제 필름지를 붙일까 하다가 지금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예전에 많이 해졌었는데 이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를.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운전석 도어랑 요 잔 스크래치 난 거는 일단은 뭐 운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여서 냅뒀고요. 시트 이쪽 부분 요것도 수리를 했고, 한 군데 운전석,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 합쳐서 12만원 수리를 했고요. 요건 일단 냅뒀습니다. 냅뒀는데 요것도 아마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시간 날 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잔 스크래치가 이게 잘 나요. 잔 스크래치가 잘 나는데 손톱으로 살짝만 지나가도 이렇게 표시가 나요. 여기 났죠? 한 번 더 살짝. 예, 이게 잔 스크래치가 잘 납니다. 여기는 딱딱해서 긁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요 부분, 요 양쪽 부분은 이렇게 잔 스크래치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면, 네, 이 교체하려면 이걸 통째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속값이 꽤나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트지, 예를 들어 이제 필름지죠. 필름지를 사다가 다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동차 용품점에서 여기만, 양쪽 여기만, 아니면 저 팔걸이까지 다 해서 필름지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아봉이 따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기아봉을 사다가 교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핸들 같은 부분, 지금 이 차는 20만 킬로가 넘었는데 핸들이 멀쩡합니다. 요 핸들을 갖다 가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 뭐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8만원에서 10만원. 네, 요렇게
차를 갖다 구입을 하다 보면 지금 제 차가 23만 6,200km를 떼었네요. 구입을 하다 보면 생활 속에 잔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에 잔 스크래치.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는 부분이 많이 해지기도 해요. 해지기도 하는데 뭐 수선하는데 4만원이면 이렇게 수선이 지금처럼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네, 깨끗하죠. 네, 이렇게 수선이 되기 때문에 이 팔걸이 같은 데도 수선이 되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타신다라고 하면 뭐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만 킬로 2008년식 9년식이면 나이가 12살 정도 돼요. 차 나온 지 12년 차고 20만 킬로 다 뛰면 생활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조그만 돈을 투자를 해서 고쳐가면서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로써 지금 제가 차를 구입한 지 5월 18일날, 저번 달 5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오늘까지 3,100km 정도로 운행을 한 것 같아요. 3,100km 운행을 했고 23일 정도 운행을 했는데 3,100km, 하루에 100km 이상을 운행을 하니까, 많이 뛰면 한 200km, 300km 운행을 하니까 네, 연비 걱정 전혀 안 하시고 타셔도 되고요. 뭐 100만원 넣으면 뭐 100km 정도 타니까 연비 걱정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 조용하고요. 뭐 힘이 남아 돌기도 하고요. 뭐 전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런 차를 갖다가 구입을 주저하는 거는 왜일까요? 주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베라크루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구입을 하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수리비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중고차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수리비가 뭐 영 안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2007년식에 23만 6천 km 수리비는 뭐가 들어갔냐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 고압호수 터진 게 있어서 그거 수리비 15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수리비 들어간 건 없어요. 그래서 100만원 생각하고 구입을 했지만 수리비 들어간 거 없고 15만원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흡기 클리닝을 했어요. 흡기 클리닝을 EGR까지 해서 26만 5천원, 예, 제가 할인 받아서 25만원을 냈고요. 원래는 26만 5천원입니다 흡기 클리닝 해주고 매연은 훨씬 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디젤 같은 차를 갖다가 운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흡기 클리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차 상태 좋아지고요.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진동 상태도 예,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는 거를 갖다가 저는 추천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흡기 클리닝 같은 거는 해주면서 타야 매연이 훨씬 덜 나오니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셔서 가까운데 흡기 클리닝 잘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저라면 투자한 돈이 안 아까운 건 흡기 클리닝이 예, 맞는 것 같아요. 매연 덜 나오고요. 차가 좀 경쾌해지고 좋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23일차 정도 되는 운행기를 갖다가 일단 간단하게 올려봤고요. 운전하면서 느낀 점들도 제가 간단하게 올린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제가 아마 아이들 데리고 이 차 산 이유가 그거예요. 캠핑장 가가지고 아이들 차에서 재워서 운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늘 그랬는데 요번에 한번 해볼 때 아마 사진을 찍어서, 저는 캠핑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애들 태워서 차박 같은 거, 차에서 자는 거 이런 걸 찍어볼까 합니다. 네, 아빠들의 로망 아닐까요? 뭐 제가 뭐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캠핑 장비 근사하게 가지고 있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있는 거 챙겨가지고 가서 아마 아이들 노는데 자리 깔아주고 캠핑 차박을 할 때 어느 정도 편한지 어떤지 그런 느낌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